정말 오랜만에 이 북한 뉴스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요. 북한도 코로나가 발병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 한반도 군사 상황에 대해서 정통한 인물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조선에서는 13일 현재 비루스 감염자 수가 7,979명에 이르렀으며 6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이 얘기 좀 북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에 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북한 군대가 약 한 달 가까이 근본적으로 봉쇄가 됐고 최근에 훈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발병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이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수십만 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마당 경제가 북한의 핵심 경제이기 때문에 이 장마당 경제라는 게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 그 일부 주민들이 실제 중국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안 움직이면 북한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북한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북한군의 훈련이 30일 동안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군이라는 게 항상 군이라는 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찰 자산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북한군의 살짝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거의 아마 고립돼, 즉 격리된 것 같다. 북한군의 어떤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게 나라가 약도 없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격리 전술을 씁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중요한 게 평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보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들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 격리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 그러니까 방역 체계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선택이라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2주 넘게 평양에 없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북한의 발병설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그 김정은 옆에 있는 북한군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예. 유독 김정은만 사실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있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있었던 사진은 한 장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실제로 본인의 지금 별장에 있는 원산 쪽에 거의 다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의 인사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끼면서 김정은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역을 하는 걸 봐서는 실제로 김정은도 평양을 피해서 현재로서는 아마 원산 쪽에서 지난번 이제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 원산 쪽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을 보면 원산 쪽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발병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북한은 또 정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정말 심상치 않은 후폭풍이 많기 때문에 최 교수님 그도 그럴 것이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좀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방역에 연기된 데 따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과 교육기관 동인민반 가정들에서는 학생들이 필요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요구성이 높게 있다. 이 말은 학생들에게 혹시나 감염이 됐을 때 퍼질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어느 정도 북한 내에서도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과연 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검진 키트 같은 것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이 와중에요. 지난 7일 민간인들이 제주 해군기지에 철조망을 끊고 무단 진입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1시간 동안 침입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참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장혜철 변호사님. 1시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후 2시 13분에 이분들 민간인들이 경계 펜스를 절단하고 두 사람이 기지 안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10분에서야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복귀하면서 펜스 부분이 잘린 걸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전투 대기조가 출동 지시되기까지 이 펜스 절단 보고한 후로부터 또 40분이 흘러요. 결국에는
2시간이나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무단 침입한 민간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 예. 과거에 북한 목선이 우리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까지 온 사례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이런 식으로 군부대가 너무 허술하게 민간인에게 뚫리게 됐을 때 뭐 감염병인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북한군에 관련된 그런 전략인들 제대로 막아내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예. 두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지난 12월에 이 해군 기지에서 CCTV를 새로 바꿨습니다. 신형으로. 근데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안 돼서 촬영이랑 녹화는 되는데 경보음이 안 울렸다고 해요. 예. 이게 경보음만 울렸어도 펜스 절단되자마자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군은 뭐 하느라 이 비싼 돈 주고 산 신형 CCTV 경보음도 안 울리게 했는가가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민간인들이 무단 침입하기 직전에 해군 정문기지 행정사무실에서 출입을 요구했는데 2차례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민간인 S씨가 이 군 직원들, 군인들에게 부대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어요. 그럼 이 발언을 상부에 보고했다면 최소한 대비 태세라도 취했을 텐데 이러한 협박성 발언도 상부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체계부터 감시 체계까지 제주 해군기지 너무나 허술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더 볼게요. 오늘 군 당국이 발표한 얘기로 따르면 5분 전투제기도 출동 지시까지 무려 42분이 걸렸고 그리고 말 그대로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데도 2배 가까이 11분 걸렸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수습이 된 건데 이현정 의원님. 예. 사실 저 제주 해군기지에 지금 잠수함, 구축함, 어떤 뭐 첨단 지금 항모들이 다 저기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불순물조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주기지가 사실 이제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지가 구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훈련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침입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수시로 하는데 그런 훈련조차 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더군다나 지금 교체된 지가 얼마 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경보음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참 저는 보면 지난번에 목선 사태에 이어서 해군이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지금 뭐 이거 하면서 문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전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까지 바뀐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아까 합참의 입장이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한번 더 볼까요? 합참은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초소에서는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CCTV 얘기인 것 같은데요. 포착이 됐으나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현정 의원님, 결국은 네. 어쨌든 군이 또 이렇게 경계 실패를 하는 게 우리 국가 안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위중한, 방역에 위중한데 여기서부터 뚫려버리면 또 이게 좀 많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총체적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비 훈련을 수시로 했다라면 이런 사태가 또 안 퍼졌을 것이고 보고 라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번에 사실은 이 목선 사태 이후에 군 당국자들 징계를 받고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또 터진다는 거. 더군다나 제주기지는요, 정말 우리 해군의 핵심 기지입니다. 만약 이 핵심 기지에 민간인들 들어와서 2시간 동안 비좁고 다녔다는 게 말이나 되는 듯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정말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계 실패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요. 속보 하나가 잠시 지나갔거든요. 제가 한번 꼭꼭 씹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해외 입국 내외국인 특별 입국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게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우 장관이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세계적 대유행 현상에 대응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현재 유럽 5개국과 중국, 일본, 이란 입국자 적용 중.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 교수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외국을 가든 뭐 지금 많은 나라를 갈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을 가든 오든 지금 뭐 출입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검사는 열이 나든 안 나든 받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입니까? 특별 입국 절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요. 실제 들어오면서 발열 검사하고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분리해서 또다시 검사하고 이런 절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해외 우리나라나 중국은 어느 정도 확산세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는 점점점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5개국, 8개국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특별 입국 절차를 내외국
외국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들어온 경우는 다 검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입국 절차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발언까지 속보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